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하고 있는 김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산고 지금 학생들이 조금 많이 와 있는데, 통합과학은 겨울방학 때 지금 수강은 하고 있죠.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혹시 인강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조금 비상이에요. 인강은 좀 스스로 케어하기가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2월 안에 통합과학 2까지, 원 안 됩니다. 2까지 끝까지 꼭 보고 1학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용산고 전문반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고요. 제가 반포, 사실 용산고 친구들이 반포까지 와서 수업을 좀 들었어요. 연합반으로. 그래서 왜 용산고는 단독반이 없냐, 단독반이 없냐 했는데 이제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아주 제대로 용산고 컨텐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반포에서는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이 항상 전교 1등, 전교 1등만 압도적으로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반 안에서 1등급을 앞다투는 그런 반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고2 내신 수업, 그리고 고3 생명과학 수업까지를 전부 다 병행해서 제가 직접 다 수업을 했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물리에서 조금, 화학에서 조금, 생명에서 조금, 지구에서 조금 이렇게 각각 떼다 만든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전공 선생님이 안 계셔요. 임용 과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 생명 선생님, 지구 선생님 각 전공이 다 계셔요. 그래서 그 전공에서 통합과학 수업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출제할 때는요. 고2 모의고사 또는 고3 모의고사 거의 아니면 수능에서 이제 최근까지 수능 기출 같은 것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그런 자료를 출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학생들이 고2 과목까지 다 선행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약간의 전공 지식 뽐내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들마다. 근데 또 그게 매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예 고2 거까지 다 선행해서 그렇게 다 커버친다? 이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물화생제를 거의 노베이스 친구들부터 전교 1등까지 같이 케어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선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출제가 가능한 포인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친구들의 프린트나 수업 자료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적중 자료를 저는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똑같냐면요. 요게 이제 물리 파트인데, 요거는 이제 물리 파트, 물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통화과학 물리 파트입니다. 운동량, 충격량, 여기 파트가 완전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의 운동, 여기 파트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전자기유도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학기의 완전 킬러 파트고요. 그 다음에 2학기 킬러 파트는 화학 파트인데요. 우리 화학은 여기 단어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화학을 선행할 때 그 특강의 테마로도 많이 쓰입니다. 1사단원 특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몰롱도 파트랑 이제 화학의 이제 마지막 3년기 중합하는 파트인데요. 몰 때문에 아이들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4단원을 할 때 그 3년기 중합 반응이 결국엔 통합과학에서 되어야 가능한 파트거든요. 그 내용조차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는 그 고위 화학 수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들 이제 수업을 할 때 겨울방학 때도 그렇고 학기 중에도 그렇고 여름방학 때도 그렇고 제가 고2 실제로 수업했던 거 화학에 써있던 그 중화반응 스킬들을 그대로 알려줘요. 그러면 오히려 통합과학을 제 수업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 아이들이 생각보다 고1 문제가 좀 쉬워지는 느낌 그렇게 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통합과학 킬러 문항들은 선생님이 물리화학 특히 용산고가 물화를 막 돌고 온 친구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변별력을 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파트를 당연히 이제 내신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하셔 합니다. 이제 용산고 과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용산고 딱 지망을 할 때, 용산고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싹 보고 용산고 지망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서술형이 조금 빡세다, 용산고가. 근데 저는 과학 수업이 이렇게 나오는 학교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과학 시험 문제가 이게 여기서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서술형 1번이요. 원고지 4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라고 원고지를 줘요.
근데 저조차도 원고지를 고등학교 때 써본 기억이 잘 없는데 요즘 친구들은 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아이들 일단 좀 멘탈이 조금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서술형이 내문항이라고는 하는데 이 안에서도 부분문항을 쪼개서 단답형 당연히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서술형으로 서술하시오, 이유를 서술하시오. 서술형에서 많이 시간을 까먹습니다. 근데 이 까먹는 게 시간이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험 시간은 40분밖에 안 돼요. 보통 이제 어려운 시험은 50분 정도 시험을 두고요. 그 다음에 좀 짧다 싶은 학교는 30분 내지 35분이거든요. 이런 학교는 서술형이 아예 없거나 서술형도 완전 간단하게 그냥 바로 컷할 수 있는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두 문제 정도가. 그런데 40분에 이렇게 원고지를 준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 충분히 연습이 돼 있는지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판단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문제를 풀어가서 빠르게 차차차 끝나고 과연 서술형을 쓸 수 있는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기 중에 통합과학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우리 물리화학 선행 많이 한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오랜 시간들 중1, 중2, 중3 쌓아온 실력일 거예요. 근데 통합과학을 중1, 중2, 중3 누적해서 연습해온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물리화학처럼 시간 텀을 오래 끌고 이해가 이제 좀 바탕이 되는 과목이랑 좀 다르게 통합과학은 정말 내신을 위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강약 조절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 연습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에 학기 중 들어가면서 겨울방학까지는 사실은 문제를 막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차라리 수학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 내신 때 들어가서 와다하다 하고 문제를 막 연습해가 나가는 게 좀 통합과학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안에 한 분이 네 번 들어오시는 학교도 있고요. 2명씩 A, B 파트 나누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물화생지 이렇게 나누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용산고 같은 경우는 A, B, C, D 4명이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 전공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전공자 마음대로예요. 수업을 할 때도 전공자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역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따 기출문제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물리화학 파트에서 그게 조금 용산고는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한 난이도 80% 정도 돼요. 40분이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다 어렵다 이거는 아니고요. 아이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듯한 느낌. 사실 남자 친구들이 조금 약간 세심함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학교에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함정을 걸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거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심에 들게 하는 복이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2 물리화학 개념을 얹어서 출제를 하고 그 물리화학 파트가 차라리 정말 중요한 거를 물어봤다 이러면 괜찮은데 물화 선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의 빈틈이 뭐냐면 역학 파트 계산 같은 거 빠릿빠릿하게 다 잘하거든요. 근데 막상 다이오드라던가 뭐 금속 반도체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아이들이 세세한 암기는 좀 덜 되어 있어요. 내용만 대충 알지. 그런 부분을 아예 출제를 좀 해버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의 약점을 잘 깨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험 범위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크게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처음 앞부분부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80%의 대체적인 것들은요, 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짚어주는 내용들의 중요 출제 포인트랑은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딱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낯설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곳에서 감점 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좀 더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차라리 어려워가지고 난이도가 어려워서 못 풀겠어 이러면 괜찮은데 왜 시험이 풀고 나면 찝찝하고 이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기조가 조금씩 반복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통합과학 선행을 2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는요. 통합과학 1이면 화학 파트여도 원 내용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화학 반응식이라던가 아니면 산염기 또는 2학년 화학 파트에 그런 개념들을 자꾸 보기에 얹어서 물어봐요. 보기로 직접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는 그걸로 답을 갈라서 점수를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기, 전도도나 다이오드 등 아이들이 물리 역학 개념이 아니고 비역학에서 조금 떨어지는, 기억에서 좀 안 남는 부분들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통합과학 수범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1학기 때는 수산화이온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안 돼요. 알칼리 금속 막 얘기하는데 뒤에서 수산화이온이 존재한다. 이게 염기성인 걸 확인하는 듯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통합과학 수범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막 2학기 특강을 하고 있는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화학 반응식을 쓸 줄 아는 친구들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모르는 친구들은 모를 법한 내용들을 이렇게 또 합니다. 역시 화학 반응식 자체로 나타내라는 것도 역시 화학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인데요. 약간 이런 식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개념서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기에 미행성체가 충돌한다. 그러니까 다시기에 미행성체가 충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개념서예요. 근데 다 단계에서만 충돌한다. 이런 식으로 만자 하나 붙었는데 답이 틀려지거든요. 다에서 충돌을 하는 건 아는데 다시기에 충돌을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만 하나? 그럼 아이들 물음표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수소핵융합 반응 알죠? 그러면 태양 안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수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얘가 4개의 수소가 하나에 헬륨되면서 질량이 감소하죠. 이게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질량이, 그럼 태양은 감소할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문이 달라집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질량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애들이 태양이 50억 살을 살았는데 과연 계속해서 한 번쯤은 뭔가 좀 예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스스로 답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좀 틀리게끔 하는, 그럼 여기서 최상위권은 사실은 살아남아요. 그럼 중위권 아이들이 다 쓸려가는 거예요. 이런 보기 하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스스로를 의심하는 보기가 조금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같은데 물리를 좀 통합해서 같이 낸다. 그리고 이런 통합형 보기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전도도 아예 통합과학이 없는 내용입니다. 거의 있어봤자 정말 구석탱이 살짝 있는 내용을 가지고 끌어와서 메인 파트로 출제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용산고 출제를 참고하는 자료는요, 정말 1순위 교과서 필기, 프린트, 구교재 필기입니다. 사실 제 수업을 듣고 수능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 잘 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1순위예요. 그럼 저는 그 학교 수업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필기뿐만이 아니라 학교 프린트, 그리고 고2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도 최신 것만 보면 안 돼요. 선생님들의 그동안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EBS 교재라고 개념완성 교재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를 해야 되는데 개념완성 있고 문항편이 있어서 합치면 1000문항이 넘어요. 그럼 이거를 과연 학생들이 학기 중에 8주 만에 다 소화가 가능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줘야 될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잘 들어와요. 그럼 그 수업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자료 수집을 제가 다 하고 양방향으로 학교 선생님이 올해는 이런 걸 좀 강조를 하셨고 올해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셨고 이걸 매주 파악을 해서 결국엔 직전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제 역할입니다. 제 수업이 이제 어떤지는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학생들 특히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걸 정말 싫어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새로운 문제를 사실 더 풀었으면 풀었지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조금 그런 꼼꼼함이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도 알아요. 오답이 제일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숙제에 대한 오답, 한 주 숙제, 그리고 당일날 주간 테스트를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주간 테스트에 대한 오늘의 오답, 이렇게 오답 노트가 2개가 집에 갈 때 주간지로 같이 나갑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다시 한번 새 문제처럼 줘요. 새 문제처럼. 그래서 너가 틀렸던 문제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투스라던가 이제 시중교재 검토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출강하는 학원 중에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이 있습니다. 이 러셀 안에서 조금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 문항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문제 수준을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 자체가 신유형, 또는 지역적인 거, 이런 파트들 위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러셀 출강하신 분이 다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저는 그 안에서 저작권을 받아서 제 책에다가 수록할 수 있게 저작권을 받았습니다. 시중교재에 풀리지 않는 문항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출강하는 지역이 서초, 목동, 대치 쪽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학군지가 아닌 쪽,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라던가 이런 쪽에 출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25년 기출이 가장 최근 기출이에요. 특히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1단원은요 아마 방학 때는 거의 안 했을 건데 거기는 기출 문제가 작년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 학군지라는 메인 학교들의 이제 기출 문제를 다 타이핑해놔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제일 최신 컨텐츠 연습할 수 있게 이번 교재에 새로 싹 다 리뉴얼해서 수록을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제 통합과학만 7년차 이제 7번째 친구들이고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같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100문제를 숙제를 주면요. 아이들 언제 푸냐면 수업 당일날 또는 수업 전날에 제출 직전에 100문제를 풉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통합과학은요. 그렇게 풀면 망해요.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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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 해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숙제를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시험 직전 3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쉽게 틀린 거 아니야? 해서 질문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키는 건 쉽지 같이 하는 이미지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럼 속안에서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과학 수업만 있는 줄 아나 하면서 약간 내가 지금 수학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바쁜데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접을 수 있도록 제가 출강하는 학교들의 시험 대비 교재가 다 다르거든요. 저는 다 손풀이 해설을 전문학 써서 저도 매일매일 20문제씩 단톡에다가 해설을 올려줍니다. 제가 먼저 올려줘요. 12시 땡 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도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부터 시작해서 또 같은 반 친구들이 이제 계속 올려요. 그럼 올리는 거 보면서 다 같이 약간 맞다 하고 이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따로 시중교재 같은 거 아니면 따로 자료를 구해서 안 풀어도 돼요. 정말로 양질의 퀄리티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출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어머니 우리 아기가 숙제를 안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용돈을 끊어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이 바로 또 한번 잡들이 해주시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같은 배를 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중이라고 해서 좀 준비를 많이 더 했어요. 교육과정 개편 후에 제가 이제 미래엔, 천재, 비상 이런 선배들의 교과서 필기 자체, 전교권 선배들부터 꼼꼼한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의 필기를 다 스캔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학생들의 그 수업 필기를 한 명 한 명 다 확인을 하거든요. 다 걷어서 확인하고 복사를 떠놉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작년과 기출문제 똑같은 건 올해 안 나와요. 그럼 어디를 변화구를 줄 것인가? 그걸 계속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반에서 선생님이 말한 건데 뒷반에서는 말을 안 했대요. 그래도 시험에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학생들조차도 정확히 그걸 녹음해서 증거 있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도 뭘 못해요. 그리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기 뭐 성적표가 그 생기부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함부로 학교에다가 따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똑같은 수업을 들어가도 분명 중요한 건데 이 반에서는 수업을 했나? 했을 건데 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반이고 뒷반이고 그냥 싹 다 걷어서 모두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 전 문항이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생 데이터랑 너가 지금 풀면은 너는 요 정도 수준이야 라고 이제 재원생 데이터랑 좀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는 아이들이 결국에 학원을 다니고 학원비를 내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요, 자료에서 남들이 해주지 않는 걸 제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학교 프린트에 변형 문제를 저는 제작을 해줍니다. 물리 파트에는 분명히 그 연수 문제랑 같은 개념을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연습을 할 문제를 아이들이 교재에서 직접 찾아서 연습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몇 문제가 됐든 유형별로 정리해서 특히 용산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이 통합과학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물리 기출에서 또는 물리 고의 그 교육과정에서 찾아서 변형 문제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요 다이오드라는 전기 저항 문제인데요. 통합과학 기출은 거의 2문항, 3문항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연습을 시키면 학생들은 이제 가장 높은 배점, 킬러 문항에서 바로 출제가 돼도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남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그 학교 선생님들 중에 수행평가로 교과서에 도장 찍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잘 풀려져 있는지, 이런 거 빈칸 다 채워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교사용 교과서를 이제 매주 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은, 사실 여기에 소중한 시간을 뺏었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빨리빨리 확인하고 제출하고 수행평가로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유용하게 쓰라고 교사용 교과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요, 저는 어머님들하고 학생들한테 똑같은 이제 그 문자가 같이 나갑니다. 개별 피드백인데요, 성적표죠. 그래서 이제 내가 틀린 문제가 정답률이 과연 몇 프로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프화 시켜서 같이 나가고, 당연히 영상 복습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언제든지 또 가능합니다. 학생들 반응인데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지만 좋았다. 그 다음에 매일 과학을 풀 수 있는 게 정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업이 빡세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빡센 걸 따라오는 학생들은 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진짜 힘들지만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전교 1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1등 아니어도 다른 1등급 친구들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예 문과형 느낌의 친구인데 아예 성향 자체가 얘는 문과예요. 근데 이제 통합과학을 겨울방학 때 듣기 시작했고 물화선행을 한 번도 안 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전교 1등을 했어요. 사실 저는 전교 1등을 한다? 물화선행이 좋은 그 키포인트는 아닙니다. 성실성이에요. 통합과학은 무조건 성실한 친구가 1등급을 받아갑니다. 학생 여러분 있으니까 들으면 정말 좋아요. 공부법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제 수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오답을 제가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는 그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머릿속에 이거 애들이 헷갈렸던 건데 이런 것들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에게 좀 확신, 스스로 의심에 들게 하는 그런 선지들이 나오는 파트마다 찝어서 알려줍니다.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컨텐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컨텐츠 이름이 정신체리입니다. 이쯤이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신체리를 지었고요. 이 정신체리가 이제 매일 단톡에 푸니까 좋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선지 잡아놓은 게 되게 좋았다. 그 다음에 직전 대비 변형적으로 너무 좋았다 얘기를 하고요.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통합과학 공부법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업 당일, 수업은 분명히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스카나 아니면 이제 집에 가서 바로 문제를 푸는데요. 이 문제를 50%만 푼대요. 왜냐면 이 50%를 풀면서 아까 수업 때 이거 빵꾸 났었지, 이거 놓치지, 이걸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수업이 있거나 말거나 이 친구는 카톡을 다 남겨놔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써주겠죠. 그럼 빵꾸가 채워진 걸로 나머지 일주일 동안 나머지 50% 숙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크게 한 것 없이 자기가 그 루틴, 그 다음에 시험 대비 정신체리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루틴이라는 말로 거창하게 얘기를 한 거지만 저희 내신 대비 수업 6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번, 7번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잘 지켰는데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처음엔 전교 14등이었는데요. 14등에서 올라서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을 더 최상위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머님들도 정말 좋아해 주십니다. 이번 방학 때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만족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저는, 친구들이 어려웠는데도 저는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100점인 수업을 항상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냥 눌러버려야 돼요. 그래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선배들이 선택한 거는 좀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용산고 내신 콘텐츠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수업, 다른 선생님들의 이제
과학 수업도 많이 비교를 해보시고 과연 우리한테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자료를 대비해 주는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시고요. 많이 비교해 주신 다음에 제 수업을 선택해 주시면 저는 올해 완전 용산고 맞춤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